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 인삼 및 홍삼 제품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건강식품인 인삼과 홍삼이 당뇨병에도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당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약 30% 정도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당뇨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밥을 먹었는데도 금세 배가 고프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갈증을 심하게 느낀다면 당뇨 증상일 수 있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약초 중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인삼이 정신과 신경을 가라앉히고 놀란 가슴이 뛰는 것을 멈추게 해주며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망증과 원기회복, 식욕부진, 피로감, 설사 등을 개선시켜줍니다. 인삼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항암, 항산화, 콜레스테롤 감소, 신경보호, 항당뇨병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들의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인삼에 함유되어 있는 독특한 진세노사이드라 불리는 사포닌 성분은 양리적 효과가 다른 식품들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은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 당뇨병 관리 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인삼 섭취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세포가 더 많은 포도당을 흡수해 사용하게 하며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특히 인삼을 식전에 먹으면 식후 혈당 관리에 좋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전에 3g에서 9g을 섭취하였더니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이 10에서 22% 감소하였습니다. 밥 먹기 전 몇 분에 먹는지도 중요한데요. 연구에서 식전 섭취 시간을 40분, 20분, 10분으로 달리한 결과 식전 40분에 인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은 후에 나타나는 높은 혈당은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에게는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원들은 식전 40분에 먹는 인삼이 식후의 고혈당을 줄일 수 있는 이상적인 식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의학 융합연구정보센터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인삼이 공복혈당 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는데요. 그 결과 당뇨병 환자와 당뇨가 없는 분들 모두에서 공복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삼에는 펙틴과 유사한 점도가 높은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섬유질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영국의 서리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 약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약물과 인삼을 같이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상화되지 않던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통제된 상황에서 약물과 인삼을 안전하게 섭취한 결과라며 당뇨 약물과 인삼을 함부로 같이 섭취할 경우 저혈당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도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 공복혈당 수치, 당화 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산화 효능을 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려 홍삼을 하루 6g씩 3개월 동안 섭취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혈당 수치가 11%, 공복 혈당 수치가 38% 감소하였고 인슐린 감수성이 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삼과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 성분은 사람에 따라 흡수율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10명 중 4명 정도가 장내에서 사포닌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인삼과 홍삼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장내 특정 미생물에 의해 인체에 흡수가 되는데 사람마다 장내에 이 특정 미생물이 전혀 없거나 적어서 사포닌을 흡수하는 능력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발효를 통해 보완을 했는데요. 홍삼을 발효하게 되면 고분자였던 사포닌이 저분자로 변해 장내에서 흡수가 잘 되게 됩니다. 실제로 경희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홍삼의 성분인 사포닌은 발효를 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100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홍삼을 발효시켜 사포닌의 흡수를 높인 홍삼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삼의 사포닌이 사람에 따라 흡수율이 다른 것처럼 인삼 섭취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삼이 맞는 체질을 중요시하는데요. 인삼과 같은 약재를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몸살이나 발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명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인삼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때 홍삼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삼을 쪄서 홍삼이 되면 사포닌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 작용이 좋아지게 됩니다. 인삼보다 홍삼이 더 효용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가격 면에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삼을 홍삼처럼 사포닌의 인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인삼에 열을 가해 조리를 해 드시거나 차로 끓여 마시게 되면 홍삼의 사포닌처럼 인체 흡수가 좋아져 명현 현상도 적게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은 인삼과 홍삼의 100% 원물을 가지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시중에는 인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인삼의 건강 유효 성분이 상당히 적어 양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당이나 유화제, 합성 착향료 등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 당뇨 건강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삼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다면 연구에 비춰볼 때 식전 40분에 2g씩 하루 6g 정도 드신다면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섭취량과 섭취 요물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약물이나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약물이 있다면 꼭 담당 의사의 상담을 통해 섭취 요물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